조선 후기의 회화 정조시대 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의 산수도. 예술가가 조숙해서 감흥에 일찍 메마르기보다는 오히려 늙어가면서 원숙해지는 노경의 아름다움이 한층 감명을 줄 때가 많다. 말하자면 고송유수 관도인 이인문은 그러한 화가의 한 사람이었다. 젊어서도 화단에서 판을 치는 산수 화가였고 당시 중국 북경 화단에까지 그의 작품이 진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술가로서의 그의 참모습은 그가 70이 넘어선 후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원래 도화서 화원 출신으로 화단에 입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화격이 맑고 또 문기가 있어서 지식인 사회에 잘 영합하는 작가였다. 청잔연기의 작품에서는 비교적 섬세한 준법을 쓰던 그가 70 이후의 작품에서는 거의 대부벽준에 유사한 호협한 필치를 즐겨 썼고 또 수지법이나 사물에 묘사한 대담한 생략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말년기의 작품일수록 그의 시난의 넓이가 요량이 되는 듯 싶고 따라서 그림을 바라보는 마음이 후련해질 때가 가끔 있다. 그의 만년의 그림에는 대개 밀도가 좀 모자라는 느낌이 있고 붓자국 하나하나의 골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힘이 맺혀 있으며 농담을 가려서 쓴 먹색의 깊은 맛이라든지 그의 독특한 담체에서 오는 감맑고 투명한 색깔들에서 등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대가의 조촐한 풍모를 보는 듯 싶은 것이 상례이다. 이 작가의 작품은 중국 그림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중국 작가로 오인되는 일이 구미 각국에서 가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의 그림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말도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한국 그림이 지니는 특질이 미약하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의 만년기의 작품에서 한국인만이 지닌 소박하면서도 가략이 짙고 또 투명하고도 담담한 색감에서 누구보다도 뚜렷한 한국 작가라는 인상을 짙게 갖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긍제 김득신의 대장간. 대장장이는 조선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 하나로 하대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사회의 밑바닥을 걸어야만 했던 이러한 서민들의 사는 즐거움과 일하는 아름다움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서울 화단으로 보면 속세간사에 손을 댄 파격적인 일이므로 화가 자신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긍제의 이 대장간은 바로 그러한 파격적인 그림의 하나로서 서민사회의 생태를 흥겹게 바라보고 또 그들의 일하는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에 깊은 공감을 표현한 좋은 작품 예의 하나이다. 발 디딤 풀무지를 하고 있는 소년의 표정도 매우 밝을 뿐 아니라 우통을 벗어제치고 매를 휘둘러치는 총각 일꾼과 중년 일꾼 그리고 집게를 잡은 주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동작과 감정이 모두 가락 잡힌 율동 속에 분명하게 지서잡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림 속 일꾼들이 쓰고 있는 머릿수건들에 모두 불꽃처럼 하늘로 치솟으며 남실거리는 맵시라든지 불튀기는 화덕 앞에서도 오히려 택가락이 잡힌 외시 버선의 맵시라든지 모두가 신명나는 조선 시민들의 멋과 가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각 일꾼이 매를 휘두르며 보여주는 흥겨운 몸의 자세도 말하자면 일하는 조선 서민들 공통의 즐거워하는 몸짓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 서민들이 일하는 생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멋과 가락은 말하자면 한국 서민이 보여주는 민족미의 소박한 참모습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장간 그림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작품 중에 매우 닮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단원의 작품에서 감안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긍제는 단원 김홍도보다는 9년이나 젊은 후배였으며 소시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당시의 화단에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던 선구적인 작가 단원의 영향이 은연중에 긍제 예술에 전파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단원 김홍도의 선생으로 전해진 복헌 김응화는 긍제의 삼촌이기도 했다. 긍제는 1754년 생이었으며 69수를 누렸다. 긍제 김득신의 천렵토. 옛 문자에도 정가 낙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선시대 농촌을 무대로 벌어지는 서민들의 일하는 즐거움과 익살이 넘치는 구수한 해프닝의 한 토막, 그리고 농사의 여가를 즐기는 농군들의 소박한 놀이 등 한국 전원의 홍치를 다룬 작품의 한 장면이다.
원래 이 그림은 8장으로 된 긍제의 풍속화첩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화격을 따지자면 단원 풍속도의 아류에 드는 작품들이지만 그런대로 긍제 풍속화의 본 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순수한 맛이 풍기지 않는 것이 다르다. 물가에서 낚시질로 잡은 물고기로 소위 첫nhập을 즐기는 한 무리의 농군을 그린 것으로서 배전에 꽂아놓은 낚싯대 위에 앉아서 찌꺼기를 노리는 수조들의 넘실거리는 자세는 이 그림의 허전한 내용에 흥취를 더해주는 하나의 관점이 된다. 버드나무 고목가지에 훈풍이 나부끼고 술잔을 든 중년 사나이의 시선이 먼 하늘을 쫓는 장면 같은 것도 한국 사람이 성정과 생태를 잘 포착한 표현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배 위에 삿자지로 지어놓은 볏집의 형상은 배의 각도와 어긋나서 이 작가가 투시법을 제대로 쓰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박한 설체는 그 무렵 한국 그림이 지니는 생리대로이며 군데군데의 풍속도로서는 아직도 순화 정착되지 않은 관념적인 풍물 표현의 여운이 노정되고 있음은 단원 풍속도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같은 화첩 속에 있는 파적이나 대장간 그림에 비하면 풍속화로서 틀이 덜 잡혀져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작가 자신의 화흥도 고조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긍제는 복헌 김흥환의 조카였고 긍제의 동생 초원 김석씨는 복헌에게 양자로 가서 복헌의 뒤를 이어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으므로 말하자면 문중이 모두 화원 출신의 화가였다. 단원 김홍도는 복헌 김흥환의 제자였고 긍제보다 9살 선배였으므로 이들 일문과 단원과의 관계는 느끼 짐작할 만하다고 하겠다. 긍제는 1754년 태어나서 69세에 돌아갔으며 개성 김씨, 처음에는 홍월헌이라는 호를 쓰기도 했으며 그의 자는 현보였다. 긍제 피득신의 김득신의 파적도 조선시대의 풍속도 하면 의뢰 회원 신윤복이나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연상할 만큼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긍제 김득신의 풍속도가 연간한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유작이 귀하다. 김득신과 김홍도 그리고 신윤복은 모두 같은 연대의 화가로서 도화사의 화원을 지냈으니 그 교우관계나 화풍에 서로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이 세 사람의 화가들이 이렇게 나란히 풍속화 작품들을 남겨놓게 된 것은 현실 생활의 주제를 둔 풍속화의 새로운 면을 개척하는 새 시대사조의 호흡에서도 서로 주고받은 자극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하겠다. 신윤복의 풍속도에 있는 인물들이 보여주는 도회적인 세련이나 김홍도의 풍속도에서 볼 수 있는 구수하고도 익살맞은 서민사회의 일하는 풍정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이 김득신의 풍속도에서는 기지와 해악의 즐거움이 생동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김득신의 작품이 모두 그렇다고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본 이 풍속도첩의 내용들을 보면 언뜻 김홍도의 아류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김홍도의 작품에 은은히 흐르는 인간들의 품이나 은근한 시장에 비하면 김득신의 작품에서는 연기, 풍김이 또 다른 익살과 재치가 엿보인다고 하고 싶다. 이른 봄날의 한낮 텐마루에서 자리를 치던 노경의 한 부부 앞에서 아껴 키우는 병아리를 도둑고양이가 물고 뛰는 스릴 있는 장면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표현된 이 그림을 나는 그의 풍속도 작품 중에서도 가장 좋아한다. 다급한 어미닭은 필사적으로 새끼를 구하려고 덤벼들고 뒤를 돌아보는 고양이를 쫓아 영감은 긴 장족을 찍혀 들고 사뭇 텐마루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닫는 절박한 풍경이 너무나 한국적이며 너무나 서민적인 익살과 정서를 보여주는 까닭이다. 큰 틀의 머리를 한 부인의 벗은 발 모습이나 영감의 벗은 발 맵시도 대조적이고 부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있으면 웃는 상인지 우는 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만큼 구수하면서도 친근감이 가는 우리들 시골 아주머니의 얼굴 그대로이다. 영감이 쓰고 있던 감투가 땅에서 떨어져서 구르고 있으면 나래를 편 암탉의 뛰는 자세는 화가 자신도 흥이 겨워서 일필휘지한 듯 싶은 것이 붓끝의 움직임의 빠른 속도와 숨가쁨이 스며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간다고 하겠다.